만약에 현대차에 대항할 만한 국산차가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꽤 많은 차주들이 이런 걸 바라고 있지 않나요? 현대차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선택지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대형 세단은 그랜저, 미니밴은 카니발, 중형 SUV는 소렌토 이런 식으로요.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차가 제한적이니까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라면 논평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라면은 먹는 라면 말고요, 마냥 뭐뭐 라면이 그 라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주체가 되어보거나 특정한 상황을 만약이라는 걸로 가정해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어떤 차를 살지 계획하거나 시장 동향을 파악할 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떤 라면 논평을 할 거냐, 만약 내가 사용차의 전략기획팀이라면 신차 출시를 어떻게 하고 각 신차마다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경쟁자한테 영향을 줄지 이야기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소비자 또는 사용차 기획 전략팀으로 감정이입을 해주시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KG그룹이 사용차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완전히 끝났고 3년 만에 딜러 초청 행사도 열었습니다. 여기서도 곽재선 회장이 추진력이 엿보이는 게, 나는 어제 지시한 내용을 오늘 보고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직원들 입장에선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이렇게 일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은 당연히 피곤하죠.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완전 땡큐죠. 헤드가 이렇게 일에 관심이 많아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건 당연한 논리거든요. 조직 개편의 취지나 방식은 너무 명확합니다. 경영진을 대거 교체했고요. 임원 28명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7분부 26 담당으로 있던 조직 체계를 2부문 8분부 28사업부로 바꿔버렸습니다. 저희가 곽재선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곽 회장도 임원 개편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기존 임원들이 문제점이 회사의 파이를 늘려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파이에서 차가 좀이라도 잘 팔리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려는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게 실제 조직 개편에서도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 연구소를 강화했다는 거랑 사용차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5만에서 16만 대 정도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팔아야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건,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용차를 기술적인 걸 보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이나 차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건 당연히 글로벌 브랜드보다 뒤처져 있죠. 그럼에도 이번에 토레스가 대박 신화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기술 조직을 개편한 효과는 다음 세대 신차 때부터 소비자들이 조금씩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술 조직 개편 효과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마케팅이 거의 8할 이상은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토레스가 그렇고, 꼭 토레스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올 차들은 마케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가격이 다른 차종에 비해 얼마나 저렴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지, 디자인은 얼마나 잘 나왔는지, 회사가 소비자랑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신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입니다. 신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죠. 토레스는 무쏘를 개성하면서 쓰러져 가던 사용차를 먹이 살리는 중요한 차라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나올 KR10은 사용차의 상징인 토란도의 부활이라는 의미에 사용차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는 차입니다. 이런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차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뭔가요? 티저 이미지죠. 이때 티저 이미지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이죠. 이 대중들의 반응이 "와, 이거 대박인데?" 이렇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일어납니다. SNS 같은 데에 공유를 하거나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나 댓글을 달거나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그 차 괜찮던데?" 이렇게 입소문이 난다고요. 반대로 "야, 저걸 뭐하러 사냐?" 이런 반응이 나오면 홍보 행위가 자연스럽게 차단되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만 많아져서 점수만 깎아먹는 건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실제로 나온 차가 괜찮아도 일단 출발선부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50m나 먼 곳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출시될 거라고 알려진 차가 KR10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KR10을 지금 내놓는 게 맞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KR10의 출시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사용차가 위험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 토레스 수요를 흡수할 거니까요. 이미 티저 이미지에서도 봤잖아요. 완전 코란도처럼 나올 건데, 이런 형태로 나오면 당연히 렉선처럼 큰 차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토레스보다 작거나 토레스랑 비슷한 크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창 토레스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슷한 크기의 사용차가 또 나온다? 그러면 토레스 수요가 옮겨가면서 토레스 판매량이 순위에서 떨어질 거고요. 토레스 판매량을 반반씩 나눠 가지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용차한테 필요한 건 토레스급 외에 다른 수요층을 흡수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토레스는 투싼이나 스포티지의 수요를 흡수한 거잖아요. 이제는 소렌토, 팰리세이드, 심지어 카니발의 수요까지 가져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KR10을 굳이 지금 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토레스가 신차 효과로 대박이 났는데 왜 이걸 서로 뺏어 먹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KR10은 코란도로 나오는 차고 코란도가 진짜 쌍용차를 상징하는 차인데 빨리 나와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거죠. 저는 이 생각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미 토레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쌍용차한테 바라던 건 뭔가요? 제발 티블러 같은 차 좀 그만 만들고 코란도처럼 남자다우면서 쌍용차스러운 차를 만들라는 거였죠. 이 역할을 토레스가 너무 잘해버렸습니다. 비록 완전 오프로드형 차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도심형 SUV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걸 판매량이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토레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대박 신화를 쓰고 있는 차의 수요를 KR10에 뺏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 오히려 2년 뒤쯤 출시가 된다면 토레스도 페이스리프트 할 때가 될 거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애초에 코란도라는 차가 돈이 되는 차가 아닙니다. 코란도가 나오게 되면 토레스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거나 할 텐데 이 차도 그럼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붙어야 하고 이 키워드가 붙어야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는 회사의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쌍용차는 적자폭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시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차도 많이 팔아야 하는 와중에 신차를 출시하지 말라는 게 무슨 논리야? 이런 거죠. KR10이 2년에서 3년 뒤에 출시된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토레스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기엔 당연히 벅찹니다. 저는 남는 시간 동안 진짜 돈이 될 만한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일 거라고 봅니다. 자, 신차의 성공 조건은 뭐라고 했나요? 가격, 디자인,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신차가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조건,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싸고 판매량도 꾸준하고 시장에 경쟁 상대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카니발이 독점하고 있는 미니밴 시장이 있잖아요. 저는 2년 내에 미니밴을 빠르게 개발해서 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건 쌍용차한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이미 미니밴을 만들어 봤던 회사잖아요. 조금 오래전으로 가보면 이스타나가 있고 최근까지는 코란도 투리스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타나는 성공하고 코란도 투리스모는 왜 실패했는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스타나는 그 당시 승합차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성이 확실했거든요. 모든 승합차가 후륜 구동일 때 이스타나는 전륜 구동이었고 벤츠 엔진을 썼고 공간도 가장 넓었고 차체도 튼튼하다는 걸 유일하게 어필한 차였죠. 그래서 역사적인 차가 됐고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코란도 투리스모는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많았죠. 카니발은 슬라이딩 도어인데 얘는 슬라이딩 도어도 없고 모델도 너무 오래됐고 상품성도 별로였습니다. 유일한 장점은 카니발과 다르게 사륜 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쌍용차가 이 모든 단점을 보완한 미니밴을 내놓는다면 카니발 수요를 충분히 뺏어올 수 있을 겁니다. 9인승 모델을 만들어서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국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고 사륜 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토레스부터 시작된 보기 좋은 패밀리룩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 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슬라이딩 도어를 장착한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KR10을 출시하면 토레스 수요를 뺏어오는 거고 미니밴을 출시하면 카니발 수요를 뺏어오는 건데 심지어 돈도 되는 차가 미니밴인데 굳이 KR10을 먼저 출시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그동안 KR10은 스펙을 보완하고 있으면 되죠. 카니발이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거라서 넘사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레스에 들어가는 엔진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차 총량제를 충족하려면 전기차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저공해차 같은 것도 팔아도 되거든요. 판매량도 잡고 정부 정책도 충족하는 거죠. 미니밴을 개발하는 동안에 공장 증설도 계획 안에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을 늘리려면 공장 생산량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토레스랑 이후에 출시될 미니밴이나 KR10까지는 어떻게든 감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까지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공장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쌍용차가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16만 대 정도를 팔아야 한다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국산차 질사들은 점유율 10%만 돼도 충분하고 한창 알리브랑 올란도가 잘 나갈 때 이 정도 점유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10% 정도만 돼도 회사 운영은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16만 대면 실제로 작년 국산차 판매량 기준으로 점유율이 9.5%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이상 점유율을 올리려면 완전 박리담회로 팔 수 있는 차도 필요합니다. 현대 기아차로 따지면 포토랑 봉고가 대표적이죠. 쌍용차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톤 트럭 시장만큼 비어있는 시장이 없거든요. 포토랑 봉고만 있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분명 있고요. 판매량을 보면 이 시장을 진입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포토처럼 보닛이 없는 트럭을 만들지 보닛이 있는 세미형 트럭을 만들지 이건 시장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미 쌍용차는 보닛이 있는 트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렉선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닛이 없는 트럭도 비교적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일본도 우리처럼 보닛이 없는 트럭이나 승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크기도 작아요. 그럼에도 안전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바퀴가 운전석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앞쪽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닛이 완벽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안의 구조나 소재를 보강해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런데 트럭을 팔려면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럭은 개인보다 회사 단위의 구매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미니밴까지 출시하는 동안 공장 확장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외부에 알려진 바로는 토레스 이후에 토레스 전기차, KR10, 토레스 픽업 트럭 이런 순서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토레스 파이만 뺏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토레스 전기차까지는 괜찮죠. 보통 내연기관차 이후에 전기차를 파생시켜서 출시하니까요. 그런데 그 외의 차들은 이미 토레스가 KR10이 해야 할 역할도 일정 부분 달성했으니까 차종별로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중간에 돈이 되는 차를 먼저 투입하는 걸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